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10일 저녁 7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11일 내일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당정이 누구죠? 그렇죠. 과거의 야당이 여당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언제요? 내일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코로나 추경안이 주요 의제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당정 협의는 주제가 코로나 추경안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날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추경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손실보상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손실보상 규모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몇몇 분들이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구분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구독을 좀 늦게 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예전에 2차 추경 들어갔을 때 정부가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 구독하신 분들. 정부가 손실보상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손실보상금 포함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방역지원금, 그러니까 정액주로 주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주는 지원금 이거를 다 포함해서 손실보상 규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손실보상 규모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손실보상 규모라고 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애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정부가 나오는 정보가 다르면 여러분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손실보상 규모 이런 표현이 있으면 손실보상금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역지원금,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피해지원금이죠.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원 대상 이거 다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자, 내일 모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될 거예요. 그날.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윤 대통령. 참고로 저는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님 뭐 님자 안 붙인다고 해서 그런 거 오해 말아 주십시오. 항상 국민이 먼저기 때문에 절대 존칭을 안 붙여요. 방송에서는 국민이 더 높다 보니까 누구 님자는 안 붙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세요. 또 오해 없으시기를. 좀 빨리,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추경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기 싫은데 추경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돼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인 이름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12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이제 의결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12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당정 협의하죠. 11일 날 내일.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뭐 하죠? 국무회의 때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그날 대통령 앞에서 딱 두고. 그 전까지 실무회의라 보면 여당과 정부, 기재부겠죠. 중기부랑 이렇게 정부 부서랑 다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안을 대통령께 올려서 대통령이 모여있는 이 국무회의 때 땅땅땅 하는 거겠죠.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날 되게 중요하군요. 10일 날이. 이날 이제 발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 기획재정부 또는 이제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이 뭐죠? 시정연설이 뭐야? 그렇죠. 정부의 안, 정부가 뭔가 할 때, 특히 예산안이 대표적인데 이런 예산안을 올릴 때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게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할지 아니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실지 아니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그거는 이제는 아직 미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16일 날 시정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지금 급격하게 아주 급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12일이면은 오늘이 10이죠. 화요일. 11일이 수요일. 12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당정협의 10일 날 발표. 그래서 12일 날 오후쯤에 아마 그 추경안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후쯤에 추경안이 이렇게 마련됐다라고 아마 인터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할 거야. 그때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목요일날. 다만 제가 목요일날 스케줄이 늦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나오면 늦게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가 요약 설명이고요. 이제 스케줄 좀 아시겠죠?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는 보는 일을 하시고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누르면은 제가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자, 시간 되실 분들 남아 계십시오. 시간 되실 분들 남아 계셨죠?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11일 현황 볼게요. 내일입니다. 그죠? 내일 현황 좀 볼게요. 일단 추경제부총리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됐죠, 이젠. 그래서 굉장히 임무가 막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총리가 비어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금 인준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부총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대행 역할, 대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추경안을 담당하는 부서죠. 기재부가 추경안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근데 성함이 추경호잖아요. 경고롭게도 추경이야. 그죠? 추경.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왜 중요하냐고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제 추경호라는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물론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역시나 이제 기재부라든지 경제 정통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셨고 또 아무튼간에 실력은 출중하세요. 진짜 실력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실력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정치인이고요. 또한 그 다음에 추경호 그 정치인 생활 했었을 때 과거에 추경호는 추경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발언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재정준칙이라고 얘기하는 재정준칙이 뭐냐면 재정을 쓸데없이 쓰지 않고 아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쓰는 이런 재정준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정치인이었을 때. 아무튼간에 이분이 그런데 뭐죠? 기재부 및 경제부총리가 된 거죠.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됐는데 이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 생각인데 좀 다행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무서운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만약에 관료 출신이었으면 약간 밋밋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 말이 맞고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민심이 무겁다는 거를 민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일도 있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조금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제부총리가 이제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추경 규모
재원 조달 방식 여당과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새 정부의 추경안이 한 35조 원 안팎의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맞췄어요.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그 우리 여정 구독자분들 막 남들 막 50조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 30에서 35조 사이.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 팩트 됐죠? 예, 저 이거 맞췄습니다. 아, 이런 거 갖고 자랑하고 있고, 그죠? 아무튼간에 35조 원 안팎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팩트 이거는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문에 그래서 35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건 팩트고. 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것도 이미 그 인수위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팩트, 그죠? 자, 추 부총리도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그쵸,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30조 원보다 클 것이다. 이거 인터뷰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미 준비를 다 했잖아요. 기재부에서 이미 준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뭐 추경에 대한 계획은 다 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청문회 때 30조보다 클 것이다라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30조보다 큽니다. 일단 30조는 커요. 이건 팩트예요. 이미 언론에 나와서 또한 인사청문회 때 다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팩트예요. 자, 손실보상 대상은요,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곳. 이것도 팩트죠. 왜? 인수위가 발표했잖아요. 인수위가 발표한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551만 곳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 손해를 본 곳이 551만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이 약간 강했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인수위가 발표했던 게 손해를 본 곳이 551만 곳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아마 공문을 끝까지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위가 얘기했던 551만 곳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아마 공문을 끝까지 자세히 안 보신 분 같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 인수위가 얘기했던 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손실보상 대상은요 551만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551만 곳에다가 모든 동일하게 준다는 게 아니죠. 동일하게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등 지급이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차등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9년과 비교해서 지난 2020년, 21년 방역 조치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의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 이거는요 확인된 바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는 그런 거죠. 취재 기자가 인수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정부, 인수위는 끝났으니까 정부 당국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은 건데, 영업이익 이거는 뭐 진짜 추경안이 나오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가잖아요. 19년과 비교해서 지난 2020년, 21년 방역조치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의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만약에 공문에 있으면, 만약에 추경안 공문에 이거 나오잖아요. 와, 그 진짜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마 그 2020년과 21년도 그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사각지대가 뭐 엄청나게 생기죠. 2019년도 또 비교한대요. 하반기에 창업하신 분들 또 그래요. 또 그 반복되는 잘못된 피해를 또 받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 감소기로 보면은 간이가세자들은 어떡합니까? 간이가세자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와요? 안 그런가요? 손익계산서 쓰지를 않는데, 장부를 쓰지를 않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영업이익을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간이가세자님들은. 이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면은 진짜 뒷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공문으로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간에 요거는 확인된 바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에 따른 손실 규모가 54조 원 정도 추정된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54조 원 인수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자, 기존 7차례에 걸쳐 31조 6천억 원 재난지원금 지급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쪽에서 7차례에 걸쳐서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31조 6천억 원 재난지원금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죠? 이거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19조 정도에 달하는 피해 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는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거 확인된 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언론이 동일한 얘기를 요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54조 원이 이제 인수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상공인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54조 원이 되더라. 근데 지난 정부에서 31조 6천억 원을 지급했대더라. 그럼 빼봐요. 대충 빼보면 어떻게 돼요? 4, 2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얼음 잡아서 22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틀린 거 아니죠? 자, 22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9조 정도가 피해 지원금, 그러니까 정액제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정액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특고종사자 포함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대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9조 원에 달하는 피해 지원금이다. 그럼 19조가 피해 지원금이다? 그러면은 600만 원 힘들죠. 예. 600만 원 힘들죠.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따져도요. 332만 개사 곱하기 600만 원 하면 대충 잡아 19조 정도가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332만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대상을 넓혔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계산으로 가면 600만 원은 정액제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급하는 건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600만 원 힘들겠구나라는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요쪽이. 그래서 우려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600만 원 정액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인된 바 없어요. 공문으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건 제가 팩트다라고 한 건요. 공문에 나왔거나 뭐 인사청문회처럼 본인의 입에서 튀어나왔거나 그거만 팩트로 체크한 거예요. 나머지는 썰이에요. 썰. 확인된 바 없다. 이거 진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공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공문으로 나와봐야 알아요. 요쪽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곧 있으면 나오잖아요. 공문이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고, 요거는 하도 소상공인 분들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궁금해하셔서 잠깐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당 지원금은 인수위 추계를 기반으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요건 팩트죠. 요건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차등 지급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할 얘기 많아요. 저는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일단 개별 업체 피해 규모, 피해 정도는 이거 체크 안 돼요. 이거는 정보 당국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 어떻게 알아요? 그 개별 업체 피해를 어떻게 정확히 아냐고요. 그걸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 지원금을 줍니까? 이거는 정보 당국이 이미 인정한 바입니다. 이거예요. 업종별 피해로 아마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요. 일단은 그 추경안 보고요. 추경안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차등 지급 요 내용은 이제 인수위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건 팩트 맞고요. 자,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자, 요 문장이요. 언론에 이제 나왔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겠죠? 완전히 뭐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근데 이거는요, 일단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뭔 내용일까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 원인 거예요. 어느 한 가게가. 뭐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2020년, 21년 2년간 뭐 손실 규모를 봤더니 3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2년간 7차례 지원금 줬잖아요. 소상공인 지원금, 이거 좀 이탈, 소상공인이? 맞아.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보세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이거 뭐, 재난지원금이 뭐야? 그렇죠. 방역지원금. 우리가 최근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이렇게 정액제로 주는 거 있었죠? 옛날에 했던 뭐야? 희망플러스, 뭐 이런 거. 희망회복자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서, 그것도 합쳐서 2,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부족한 500만 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실화 되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공문에 딱 떠있고 이게 현실화 되면은 과거에 그 손실보상금 많이 받으신 분 있죠? 어디에요? 그쵸? 영업제한, 집합금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야? 시설 인원 제한.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피해 받으신 분들은.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분들은 몇 천만 원씩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합산이다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분들은 진짜 완전히 뭐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많이 받았던 게 오히려 지금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될까요? 이거 저는 이 얘기를 언론에서 표현된 바거든요. 이거 취재를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습니다. 와, 저 이거 읽고 나서 와, 이거 진짜 현실이 되면 진짜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차등 지급을 넘어서 이거는 진짜 뭐 과거에 많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그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손해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와, 이거는 아무튼 간에 이건 봅시다. 이게 확인된 바 없어요. 아시죠? 확인된 바 없다. 요거는 공문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미는 안 둡니다.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언론에서 많이 소개돼서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갖고 막 왈가왈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된대 이러면서 막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인된 바 없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 요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사실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온전한 손실보상. 정부는 이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했는데 앵커가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요, 현재 5월 10일 현재 뭐죠? 600만 원 공약대로 가는 거를 소상공인 봤을 때는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90%가 6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다. 얘기했잖아. 97%가 이런 거를 온전한 손실보상이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이게 아니죠. 600만 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35조, 그러니까 총 50 몇 조였어요? 총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은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4조 원인데 31조 원 줬으니 나머지 한 22조 4천억 원 정도 더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과학적 추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이 다릅니다. 언론은요, 정부가 얘기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도자료고 그렇게 또 정부가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는 소상공인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요거를 이제 간격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별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만약에 정말 개별 손실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업종별 피해로 봅니다. 이거 만약에 현실화되면 제가 그때 가서 할 말 얘기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또 사각지대 또 생깁니다. 피해를 받았는데 나는 피해를 안 받았다는 업종이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나는 지원금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나는 실제 피해를 너무 받았는데 내가 속한 업종은 피해를 안 받았대. 그러니까 나는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야.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현실화되면 그때 가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요거 만약에 요거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 원인 소상공인이 그 돈까지 2,500만 원 받았으면 500만 원만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의가 현실화된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1,000만 원만 받았어, 내가. 지원금을.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줄 거냐 이거죠. 안 주겠죠. 예. 인수위 쪽에서는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어떤 분들은 그것도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는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 1,000만 원만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줄 거냐 이거죠. 안 줄 거면서. 그래서 아직은 뭐 팩트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럴 경우 어떡하냐라는 정도지, 만약에 공문으로 저 내용이 진짜로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 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말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얘기도 많고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가 너무 돌아서 그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팩트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요건 맞고.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12일날 11일날 일단 당정 협의 갖고 12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내용, 그 내용 그때 이제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때를 보시면 돼요. 그때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오늘 5월 10일입니다. 지금까지 막 썰들이 나와요. 확인된 바 없으니 제가 아까 팩트라고 얘기한 거 빼고는 믿지 마시고 일단은 생업에 충실하시고 발표 전까지 좀 기다려보자.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 때에 미리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아니 그러면 여정님이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뭐 얘기한다고 변한 게 있을까요? 물론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냥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오늘 했던 방송인데요. 오늘 연합뉴스에서 했던 건데, 사실 그 오늘 같이 출연했던 분은 이제는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분이죠. 사실 뭐 저한테도 굉장한 그 뭐랄까요, 영광이죠. 사실 제까짓게 감히 그죠? 감히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추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 필요로 한다,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넥타이 다 옷 똑같죠. 그래서 뭐 진짜 그 인수위 엄청난 분 앞에 두고 소상공인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여러분의 입장을 좀 대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진심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문제 제기를 제까지 거라도 해야 돼요.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전달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다듬는 작업하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만은 계속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분들 얘기 댓글 제가 안 볼 것 같지만 다 읽거든요. 댓글 제가 시간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못 알아듣을 뿐이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데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사연을 소개 안 해서 그러지 뭐 너무 힘들어서 뭐 정말 뭐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 위로해드리려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제까지 거라도 얘기를 해야 이 정책을 가다듬을 때 혹시라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진심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대단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여의도 정보맨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시고 12일 날 또 나오는 대로, 또 내일 갑자기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없으면 이제 12일 날 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특고, 요번에 또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게 특고죠. 특고등 취약계층에게 한 5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지원금. 이거 뭐죠? 특고 프리랜서한테 주는 거. 요것도 아마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6차가 되네요. 만약에 이번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요번에 또 추경안일 때 포함이 되면 6차 지원금이 되겠네요. 이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게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나와봐야 알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일 가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요. 말씀드렸죠. 12일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 국무회의예요. 첫 국무회의.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날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보고가 돼서 이제는 대통령이 딱 인가를 하겠죠. 재가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정부는 이날 오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을 이제는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길었던 그 여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참 끝나지 않았죠. 참 발표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가 끝난다는 거죠. 발표하고 어디요?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또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겠죠. 하여튼 진짜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추경안은 국회까지 통과돼봐야 아는 겁니다. 계속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12일 오후 3시에 예상되는, 오후 한 3시쯤 예상되거든요. 지금 스케줄상 보면은 국회 지금 그 국무회의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3시에 예상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 3시에 국무회의가 되고, 국무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는 3시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발표되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제가 좀 나중에 이제는 요때 제가 12일날 스케줄이 풀이라서 또 끝나고 나서 한 저녁 때쯤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제가 12일날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센 분들과 같이 방송해요.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경제 시사 프로그램인데 아마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분들, 되게 센 분들하고 같이 출연해서 저는 자꾸 이런 거 엮이기 싫은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날 녹화가 있어갖고요. 이거 끝나고 오면은 좀 스케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또 이날 강의가 있어서 오후에는 방송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저녁 때쯤 아마 여러분과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어요. 제가 여러분께 진심이 아니면 10분짜리로 3개 만들어서 뿌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 더 유튜버들한테는 이런 게 더 좋잖아요, 사실. 아닌가? 진심 없으면 30분짜리 영상 못 만듭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게 30분이 넘어가. 얘기를 다 해드려야 되니까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죠? 지금 다 계획 다 짜놨는데 지금 돈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아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돈 나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600만 원에 들어오면 여기 써야지라고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그러지면 또
아 참 이런 거를 아실래나 위에 분들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또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패밀리님들 남아 계시죠? 네 우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까지 제가 아유 또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여정 패밀리 가족님들만 남아있으니까 저 편하게 얘기할게요. 마음 같으면 매일 올리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보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직접 못 봤어요. 직접 못 봤는데 어느 한 우리 편 우리 여정 패밀리 한 분께서 저한테 댓글로 주신 거예요. 아 여정님 뭐 무슨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뭐 여정 뭐 정말로 좋은 내용인데 뭐라 하더라? 조회수 높이려고 뭐 매일 올린다더라.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막 한 말이 했다 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정님은 말이야 뭐 네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한 소리 했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막 웃어갖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한데 인사 드렸었나?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고 싶은데 또 그걸 또 의식하게 돼요 저도. 저 아닌데? 무슨 내가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면 30분짜리 영상을 왜 찍어? 괜히 또 하다 보니면 그래 오늘은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찍지 말자 이렇게 돼요 사실. 근데 이제 마음 같으면은 소상공인분들 궁금하시니까 데일리로 막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매일매일 올려드려야지 영상 찍어야지. 근데 영상 찍는 게 아시죠?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편집해야죠. 찍어야 되죠. 이거 본업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심 없으면 못 만듭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유튜버들 분들도 진짜 막 10분 넘어가고 30분 되는 영상 있으면요. 그분들은 진짜 정성이 있는 겁니다. 애정이 있는 거고요. 진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도 좋아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압니다.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방송에 나오면 그 방송 댓글에다가 여정님이시다 교수님이시다 막 인사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분에 넘치는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께 다 진짜 단 0.0001%도 안 남드리고 다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받았던 사랑 고스란히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복 고스란히 또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름다워지겠죠 세상이.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여정 패밀리님들 잘 되실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서로 복받으라 하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서로들 복받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 그러면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예요. 지금 좀 어렵다고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고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잖아요. 어렵지만은 꿋꿋하게 버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십시오. 여정이 여의도 정보맨이 여러분과 지금 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 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